안녕하세요. 한국 첫눈도 펑펑 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곳 날씨는 원래 여기가 되게 춥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가을스러운 날씨인 것 같아요. 계속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 장을 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부터 그 땡스기빙 시작이어서 어제 그리고 그제 목금 학부생들은 특히 이제 수업 끝나자마자 그 본가로 가려고 막 캐리어 들고 학교 오기도 하고 좀 한껏 들떠 있는 좀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박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거는 숨겨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저희가 이거 그냥 뭐 6개월짜리 프로그램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환학생 뭐 어학연수 이런 것처럼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그런 여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나눠야겠다. 왜 사실 제가 모르고 왔던 건 아니었지만 조금 더 그 스페시픽하게 어떤 점이 힘든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공유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점이 힘든지, 박사 생활하면 어떤 점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조금은 달갑지 않은 주제지만 알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업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랑 그리고 다른 학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딱 뭔가 표준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제가 이건 수업의 형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다른 그건 학교의 규정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 성향도 있고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잘 출근을 많이 계속 이렇게 상주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줌 미팅으로 계속 만나다 보니까 교수님을 이번 학기에 한 번 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시블한 그런 학업 일과인 반면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8시나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주말에도 출근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실험을 하는 랩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하고 정기적으로 그 랩 미팅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쨌든 이 피지컬 스페이스에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출퇴근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학교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형화할 순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량이 조금 버거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부 때를 비교해보면 중간고사도 있고 그러니까 인클래스 이그잼이 있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 받고 막 외워야 할 것도 많고 근데 이 박사생한테 이 학업은 좀 다른 개념의 무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한 클래스당 이제 읽어야 되는 리딩 매티리얼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안 읽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논문에서 어떻게 얘기했어? 그렇게 질문하실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수업의 형태가 뭔가 테스트를 하고 얘가 진짜 이것들을 다 읽어왔는지
뭔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안 읽어가면 수업 시간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수업 규모가 어떨 때는 뭐 3명인 경우도 있고 코호트가 3명이면 3명끼리 수업을 듣기도 하고 뭐 아무리 많아봤자 어쨌든 이 대학원 수업 규모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범위도 적고 저의 생각이지만 저의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거를 이 백그라운드 없이 그 수업에 들어가면 이 수업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관중석에서 앉아서 쳐다보는 느낌? 근데 물론 그걸 통해서도 배울 때가 많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리딩들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1년차 때 했던 실수를 안 그래도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1년차 때는 제가 조금 그것들을 다 소화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코호트들도 나중에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막 되게 많이 울었더라고요. 저는 저만 운 줄 알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건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좀 그 안에서도 메이저한 것들만 읽으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량이 많아요. 안 그래도 어제 저희끼리 수업 시간에 디렉터랑 얘기하면서 정말 아카데믹 헤이징이 있다. 너무나 인클래스의 리퀘어먼트도 많은데 아웃 오브 클래스의 리퀘어먼트도 이 하나의 뭐 3 크레딧당 대략 한 6시간, 그러니까 곱하기 2 정도의 시간을 우리는 쏟아야 그 수업을 따라갈 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패컬티가 됐을 때 3시간의 수업량 플러스 6시간, 총 9시간의 수업량을 이 다이제스트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드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그런 교수법 이야기하면서 좀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되게 이 학업량이 좀 버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학교 공부는 따로고 그리고 또 제가 연구하는 것도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시간이 플렉스블 하잖아요. 그 말 뜻은 출퇴근이 없다는 거죠.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9 to 6, 그 8 to 5 딱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퇴근하면서 그냥 그 노량진을 지나며 그 동작대교를 지나면서 바라보았던 그 한강,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나 수고했다, 집 가서 뭐 먹지, 이제 발레 가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던 사람인데 여기를 와서 출퇴근이 없는 일상을 사니까 아침에 눈 떠서 나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도 나 오늘 이거 못했네, 누워서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플렉시빌리티가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나 박사생들한테는 조금 양면의 동전이 될 수 있다. 감사하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집 밖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정도의 학업량에 시달리다 보니까 학교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학교에 가서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그 여기 문화가 스몰톡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2년차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1년차 애들이 궁금한 것들도 많고 그럼 같이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3년차, 4년차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양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죠. 플렉스블 하니까 제가 그 커뮤니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그 30분, 1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딱 이 맥의 흐름을 끊는 게 본인이 의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어렵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국내 박사를 선택하지 않고 해외 박사를 선택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미그런트가 되잖아요.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겪게 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차 때는 이 문화 차이라는 걸 못 느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못 느낀 건 아니고 조금 외면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뭔가 흥미로울 때도 있었고, 우와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1년차 때보다는 좀 적응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상처가 나면 밴드를 사러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드럭스토어를 가야 되는지, 어떤 건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팔을 살 때는 이 슈퍼마켓에 가야 되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뭔가 이 환경에서 지혜가 조금 생기고 있고 좀 적응을 해나가다 보니까 뭔가 이 안 보였던 문화적인 차이들이 어쩔 땐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가 있긴 해요. 작게나마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땡스기빙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이 땡스기빙을 축하를 아주 옛날에 한번 해봤긴 했지만 제가 여기에 같이 땡스기빙을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막 신나서 막 집에 가는 그런 표정들을 보고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 솔직히 말해서 그걸 100% 공감이 힘들 것 같아요. 유추하기로는 추석 때 내가 엄마 집에 가는 느낌일까? 이런 정말 유추해보는 거. 제가 온전히 그들의 삶을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권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코트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끼리 술을 마실 때 팝컬처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잘 못 따라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연예인 잘 몰라가지고 막 친구들이 맨날 놀리고 그러긴 했지만 제가 여기 연예인을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연예인도 모르고 스포츠 이야기도, 여긴 스포츠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이야기도 못 따라가죠. 정치 이야기 정말 바이든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조금은 소외감 아닌 소외감이 느껴지긴 해요. 작년에는 그냥 it is what it is,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런 마이너한 것들이 스트레스가 조금씩은 파일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학업량에 비하면 이런 스트레스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없지는 않다, 문화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다 입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언어도 포함되고
영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전히 자유롭진 못하죠. 작년에 비해서는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겠죠. 영어는 스트레스로 항상 자리 잡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나게 막 걱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다다음 주만 해도 지금 티칭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거를 온전히 자유롭게 제가 100을 할 수 있는데 제가 30까지밖에 못하는 이 기분 아시나요? 치킨을 눈앞에 있는데 먹지 못하는 이런 기분이에요.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박사생활. 외로움, 고독함. 사실 어제 좀 슬펐어요. 뭔가 연구가 지금 잘 안 풀리고 공부도 힘들고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다 제 주변을 둘러싼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흘러가다 보니까 혼자서 막 캐치업을 못하는 느낌? 어디서부터 캐치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이 딱 그 한국은 막 인스타 보면 그 연말 분위기 나고 크리스마스 앞두고 송년회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더현대 그 크리스마스 그 예쁘게 꾸며놓은 거 내가 서울에 있었다면 분명히 거기 사람 미어 터져도 한 번은 꼭 가봤을 텐데 막 프라다 김미치킨 나왔다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그거 한번 먹어봤을 텐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도 없고 누군가가 저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 것도 아니었고 디렉터가 저한테 상담을 해서 너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 너 이렇게 되면 킥아웃 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제가 학회에서 처음으로 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오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이 무게가 너무 다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박사 생활이 더 저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나누기가 힘들어. 왜냐면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어차피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냥 혼자서 삭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이런 자신을 돌아보기까지도 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어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자신을 알아주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바운스백 하는 팀이 제 나름대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제처럼 저도 모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1년차 때는 빨리 졸업하자. 빨리 졸업하고 싶다. 그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졸업이 다가 아닌 거예요. 졸업하면 내가 졸업했을 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나 지금도 이렇게 허덕이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멀리만 보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만 봐도 너무나 한 수업 한 수업도 버겁고 뭔가 다른 사람들 기대에 맞추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학생으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기도 하고 엄마의 딸이기도 하고 저희 교수님의 멘티이기도 하고, 제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다 잘 해내고 싶은데 그것들을 못 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뭐 정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제가 치필레를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 총기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학교 전체가 락다운이 됐어요. 나는 빨리 가서 배고파서 치킨 버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게 그 상황 때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됐어요. 내가 몇 시에 뭘 하려고 했어도 이 사회에서는 제가 치킨 버거로 이런 걸 깨달은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내 통제 밖의 일들이 많구나. 내가 어디 학회를 가고 싶어도 차가 없으면 가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싶고 뭘 먹고 싶어도, 그리고 누굴 만나고 싶어도 여기 없구나. 때로는 말이 안 통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통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약간 상자 안에 있는 느낌? 뭔가 너무 답답하고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이 1년차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 정신없이 흘렀다가 이제 한국에 한번 갔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단독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더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생활이 적응되는 만큼 더 힘들게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학기가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이번 학기 끝나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거 어떡하지? 제가 몸도 많이 아프고 지금도 목이 계속 잠겨요. 계속 감기가 걸렸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 다래끼가 나가지고, 근데 이것도 통제 밖에 봐봐요. 다래끼가 났어요. 한국이면 안과 가서 째든지 약을 바르든지. 근데 째고 싶어요. 이게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은 7,000원 주고 짠대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 거울을 보는데 이것도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못 재는 곳에 있구나. 여기선 내가 어디로 가서 이걸 째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험으로 이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저한테 누구한테 이거 물어보면 가장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챗GPT예요. 그냥 물론 여기 친구들이 있고 다 도와줄 친구들은 맞지만
그냥 이런 하나하나 이 작은 사소한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던 것들이 한 번에 터져버리니까 어제 또 퇴근하고 집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그냥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좀 울다가 잤어요. 네, 오늘은 많이 괜찮고 어제 밀렸던 일도 오늘 좀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가볍지는 않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박사는 정말 하고 싶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저희 친오빠도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너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된다. 오빠는 박사를 좀 빨리 시작을 했는데 저는 박사를 굉장히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회사를 휴직을 하고 이번 땅까지 왔겠어요. 근데도 이렇게 힘들고 좌절되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박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비슷한 맥락에서 힘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이 터널, 빛이 언제쯤 보이는지,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내 어깨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들, 그리고 기대에 맞추고 싶은 나의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각자 소망하는 꿈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가진 이 전문성을 가지고 얻어지는 이 심리적인 보상,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 이거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어릴 때부터의 그런 저의 소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에 가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하루를 시작했던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그 꿈, 그 트랙 안에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가 일부이구나. 나는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거고, 어제처럼 그렇게 힘든 순간도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선물 같은 하루를 다시 잘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멘탈을 관리하는 게 매일 쉽고 오늘 괜찮네? 오늘 룰루랄라 막 이러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세수하면서 제 눈을 보는데 속상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나를 못 챙겨줬었구나. 좀 되게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행복한 순간은 제가 대단한 걸 했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1등을 하고 있었다면 어제 안 울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자잘한 행복들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치킨 샌드위치를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고 딱 그동안 계속 스타벅스를 안 갔었는데 오늘 스타벅스에 들려서 커피 한 잔 사서 다시 출근한 이 기분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무겁고 안 그래도 목소리도 작고 낮은데 오늘은 더 낮고 더 작은 목소리였네요. 그렇지만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이 친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중에 내가 미국 가면 나도 저런 순간이 올 때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내봐야겠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시는 이 모습들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